신화는 이야기의 원형이라는 생각을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한 복수가 되는 것이죠. 어떤 하나의 이야기에서 나는 무엇을 보는가, 무엇을 느끼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아주 쉽게 도와주는 것이 그림이고요. 미술과 그리고 신화, 황경준 선생님 소개드립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음악을 듣고 느끼듯이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그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히 신화는 제가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의 원형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창작물들의 원형이 다 신화 속에 있는 거고, 그것이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힘을 얻게 되었고, 그래서 또 옛날 화가들이 굉장히 신화를 소재로 해서 그림을 또 많이 그렸고, 거기서 영감을 많이 받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또 신화를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어서 신화 이야기를 막 연대기별로 이렇게 막 접근하면서 이렇게 또 할 수는 없는 사람이고요. 제가 하는 것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약간 신화 속에 나오는 우리가 그렇게 중심에 놓고 보지 않았던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특히 여성들. 보통 뭐 제우스라든지 이런 굉장히 막강한 파워풀한 그런 신들 또는 영웅들, 테세우스 같은 영웅들이 있는데 거기서 조연이나 악역을 맡았던 그런 사람도 있고 괴물도 있고 신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쪽에 많이 관심을 두게 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될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도 있지만 아마 좀 처음 보시는 그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오늘 네 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첫 번째 주인공은 정말 악독하기로 둘째가라면 서럽다고 알려져 있는 신화 속 주인공이 메데이아. 이 여자의 이름은 메데이아고요. 그림도 지금 그렇게 아름답지 않죠. 딱 보시면은. 근데 같은 인물들도 화가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델을 쓰고 자기 이미지를 다 다르게 잡아냈는데, 특히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좀 느낌이 그렇게 우호적인 느낌은 갖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화가 프레드릭 샌디스라는 화가가 그린 이 메데이아를 보면요, 이 여자는 자기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아주 악한 일을 많이 했다고 알려진 인물이에요. 인간이고요. 그런데 한 나라의 공주로 태어났어요. 원래는. 그래서 공주님이죠. 아버지가 한 나라의 왕이고, 그런데 이 여자만, 이 메데이아가 이제 여러 명의 그 아버지가 아이들을 낳았을 텐데, 마법의 힘을 갖고 태어났던 여자예요. 이 아버지는 아이에테스라는 사람이고, 콜키스라는 나라의 왕인데, 이 아이에테스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메데이아의 할아버지는 태양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전세대 그리스 신 중에 한 명인데, 헬리우스라는 신의 이 네 사람의 아이를 낳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메데이아의 아버지인 아이에테스이고, 또 키르케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키르케도 마녀였어요. 마법의 힘을 갖고 있는.
파시파에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오늘 조금 있다가 나오는 곧 요 다음 이야기에 또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돼요. 파시파에라는 여자가 있었고 또 페르세스라는 그러니까 이남 이녀를 두었죠. 그래서 이 아이에테스의 딸로 태어난 메데이아라는 여자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뭔가 마법의 약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목에 이 빨간 이런 목걸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약간 이 붉은색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왜 무당이라든지 뭐 굿하는 데 가면은 빨간색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런 주술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법을 약을 뭐든지 할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는 메데이아. 여기에 이 그림은요 워터하우스 아까 좀 전에 처음에 보셨던 판도라 그 그린 그하고 똑같은 워터하우스 작품이고요. 메데이아와 이아손이에요. 왼쪽에 이제 메데이아는 공주의 딸, 공주이고, 오른쪽에 이제 이 남자 주인공입니다. 이아손이라는 남자 주인공이에요. 메데이아가 이아손을 위해서 뭔가 마법의 약을 만들어서 주고 있어요. 이 이아손은 누구냐면, 역시 이제 인간인데요. 이 사람 어느 나라의 또 왕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왕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복 동생에게 나라를 뺏겼어요. 그래서 추방을 당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나라에서 쫓겨나서 막 다른 나라를 떠다니면서 살다가 성인이 되어서 다시 자기 나라를 찾으려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이제 지금 왕을 하고 있는 이복 동생이 굉장히 어려운 시험을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을 네가 성공을 하면 숙제를 내주면 성공을 하면 내가 너에게 나라를 넘겨주겠다. 그러니까 신화에 흔히 나오는 그런 과제 장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다들 여러분 익히 아시겠지만 그 과제라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죽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과제들이겠죠. 그래서 그에게 내준 과제라는 게 이 메데이아가 살고 있는 나라에로 가서 황금 양털을 가져오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황금 양털은 메데이아의 아버지가 선물로 받았던 그런 양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귀한 것인데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용이 그것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용도 죽여야 되고 근데 물론 그걸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겠죠. 이 사람 한낱 인간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나라로 왔어요. 이아손은 와서 이제 메데이아의 아버지인 왕한테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 아버지도 이 양털을 내주기가 싫었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아손을. 그래서 너가 또 과제를 내줬어요. 내가 내준 과제를 다 해결하면 너에게 황금 양털을 주겠다고. 근데 이제 그 과제가 무슨 코로 불을 뿜는 황소를 죽이고 그 황소 뭘로 이렇게 거기서 황소를 죽이고 나서 용의 이빨을 뿌리는데 그 용의 이빨을 뿌리면 사람이 나타나고 이런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신화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메데이아예요. 메데이아는 이아손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첫눈에 보자마자. 그래서 그냥 놔두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도와는 주는데 마법의 약을 만들어서 그걸 온몸에 바르면 아무리 다쳐도 상처를 입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이런 마법의 약이에요. 그것을 주는 대신 조건을 달았어요. 나하고 결혼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이 그림 보시면 이아손은
굉장히 뭔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 같은 표정으로 이렇게 약간 몸을 숙여갖고 앞으로 상체는 당겨지고 다리도 얌전히 모으고 이러고 막 이렇게 하고서 보고 있고요. 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메데이아는 뭔가 지금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배신하는 일이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에게 이런 거를 몰래 준다는 것이. 자, 그래서 이제 모든 과제를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황금 양털을 배에다가 싣고 갑니다. 가는데 메데이아는 아버지를 배신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살 수도 없었을 뿐더러 이 메데이아의 도움을 얻어서 이하손이 용도 죽이고 뭐 다 그랬다는 얘기를 듣고 왕이 화가 나서 이 사람을 이하손을 정말 죽이려고 이하손의 배를 불태우고 얘도 죽이고 같이 데려온 사람도 다 죽이려고 추적을 했어요. 그것을 미리 알고 메데이아가 또 손을 씁니다. 둘이 같이 가는데요. 지금 여기 이 아이가 보이시죠? 보이시죠? 예. 지금 얘를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메데이아의 친남동생이에요. 아버지가 분명히 추격을 할 것인데 그 추격을 어떻게 늦추느냐. 그래서 남동생을 유괴합니다. 메데이아가. 그리고 아버지가 뒤에서 막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 얘를 바다에 지금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에서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신화에 보면 토막을 내서 바다에 빠뜨렸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너무 잔인해서 아마 그냥 그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를 따라오던 왕이 아들의 토막난 시체를 보고 마음이 무너져서 그 시체를 다 수습하느라고 이제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지요. 참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할까, 할 말이 없죠. 이하손과 메데이아예요. 이제 구스타브 모로의 그림인데요. 이제 이하손은 영웅이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까와는 다르게 자기가 뭔가 해냈다고 자랑하는 듯한 얼굴을 하고 서 있고요. 메데이아는 너 나 때문에 다 하지 않았니? 라는 표정으로 뒤에 이제 서 있어요. 이 아래 보시면은 이들이 지금 하얀 새를 이렇게 밟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평화와 이런 것들을 짓밟은 것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둘은 약속대로 이하손이 메데이아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역시 황금 양털을 준다고 넘긴다고 해서 순순히 왕위를 내줄 이복 남동생이 아니기 때문에 메데이아가 또 이하손을 도와줘요. 그래서 마법의 힘으로 또 한 번 그 왕을 내쫓고요. 거기도 좀 약간이 아니라 아주 잔인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 딸들을 속여서 아버지를 거의 가마솥에 집어넣어갖고 삶아버리는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왕국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진 듯 하나 이하손이 딴 마음을 먹게 돼요. 애초에 사랑이 없었던 결혼이겠지요. 그런데 이미 메데이아는 아이들도 낳았고 결혼을 이제 그 결혼식을 안 올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이하손이 또 어떤 나라의 크레온이라는 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데이아가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 대신 그 결혼하는 약혼녀에게 결혼 선물을 보내요. 신부 의상을 지어서 보내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신부가 그걸
그 옷을 딱 입었는데 불에 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딸이 불길에 휩싸인 것을 보고 크레온 왕도 달려왔는데 그 왕도 죽고 왕궁도 다 타버리고 그렇게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야손에 대한 직접적인 복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어떤 여자를 그렇게 한 거니까. 그래서 아마도 메데이아는 이야손에게 복수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주 치명적인.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복수는 그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죠.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한 복수가 되는 것이죠. 물려줄 왕위가 있어도 물려줄 아들이 없게 되는 것.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이제 어떤 동굴 속에 숨었겠죠. 일단 뭐 신부도 죽였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숨어서 이 바깥에 누가 따라오지 않는 날을 보고 칼을 들고 아이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표정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이제 약간 그림이 좀 확대가 되면, 네, 보시면 여기에 여기까지 이렇게 눈 아래로 그늘이 져 있고요. 잘 보이지가 않죠, 눈의 표정은. 그리고, 이때 기분은 뭔지 정말 상상하기가 힘든데, 네, 굉장히, 메데이아로서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메데이아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모든 신화와 모든 해석에서 아이를 죽이고, 남동생을 죽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정말 이기적인 그런 여자라고 나오는데, 물론 그것은 진실이겠으나 진정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거든요. 어릴 때부터 마법의 힘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여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접근했던 모든 사람들은 뭔가 다 목적을 가지고 이 여자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너가 나한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마법의 약을 만들어주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것. 그래서 메데이아가 애초에 이야손한테 제의를 했던 것도 내가 너한테 해주면 너는 나하고 결혼을 해달라는 거래로서의 사랑밖에 배우지 못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동정의 여지는 없으나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한 그런 사람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도망을 가죠. 아이까지 다 죽이고.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나라로 아테나이로 도망을 가서 또 그 나라의 왕에게 나를 아내로 맞이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아들을 낳아주겠다라고 또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왕의 아내로 좀 살다가 또 추방을 당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렇게 끝이 좋지는 않았지만 끝끝내 단 한 사람도 이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 없었던 채로 삶을 끝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메데이아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인공인데 잠깐 한 30초 정도만 이렇게 감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느낌이 오시는지.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여러분 많이 아시고 계신 거겠지만 제임스 일킨스의 그림과 눈물이라는 제목의 책을 저는 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면 저한테 편지를 보내주세요라는 광고를 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편지로 그 사람한테 보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미술사 전공한 사람이고 이래서 한 번도 그림을 보고 울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보다 머리로서 더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본 결과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림이 나하고 너무 가깝게 느껴져서, 하나는 너무 멀리 느껴져서 그렇다고 하네요. 저도 진짜 유감스럽게도 아직 보고 울어본 적이 없는데, 음악 듣고는 울고 영화 보고 울고 책 보다가 울기는 하지만 그림은 참 뭐랄까 집에다 걸어놓고 계속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술관 이런 데 가갖고 잠깐 보는 거라서 서로 친해지기까지가 좀 힘든 것 같아요. 1대1의 대응으로 친해지기가. 근데 저는 이 그림을 처음에 딱 봤을 때 굉장히 어떠세요? 느낌이? 이 색깔이라든지 이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이 사람 그림을 만약에 이런 색감이나 마음에 드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희망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굉장히 유명해요. 와츠의 희망이라는 그림도 아주 묘한 느낌을 주는 그림인데 이것은 이것은 사람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괴물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꼬리도 있고요. 하반신은 소고요. 여기는 사람이고요. 얼굴은 소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미노타우루스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미노타우루스는 미노스의 소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이 아니죠. 그냥 철순의 강아지 같은 그런 영인의 개 이런 이름이라고 할 수 없는 미노스의 소. 그럼 미노스는 누구냐면 미노스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인데 크레타 왕국이라는 왕국을 처음 세운 사람입니다. 굉장히 이제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겠죠. 이 미노타우루스가 지금 있는 곳은요, 미로 속이에요. 미로, 왜 한 번 들어가면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미로를 만들어서 이 괴물을, 미노타우루스를 가둬놓은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흉폭하고 사람의 고기를 먹는 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노타우루스는 거기에 계속 태어났을 때부터 갇혀서 있는 거예요. 가끔 제물로 소년들이 들여보내지면 그들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뭘 했을까? 라고 화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다 같죠? 저쪽은 그 왕국이 바닷가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 눈이 굉장히 착하게 생겼어요. 소 눈처럼. 입은 반쯤 이렇게 해벌레 이러고 있고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잖아요. 괴물 안 같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미노타우루스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됐는가를 한번 찾아보면은요. 지금 이것은 미노타우루스의 를 소유한 미노스가 어떻게 태어났나에 관한 그림이에요. 이 그림 렘브란트 그림인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 하얀 암소가 나와 있잖아요. 이 암소는 제우스가 변신을 한 암소예요. 그리고 이 에우로페가 친구들하고 다 같이 놀고 있는데 납치를 해서 태워가는 거예요. 제우스는 굉장히 유명한 바람둥이잖아요. 그런데 또 헤라는 엄청나게 질투가 많은 여신이고, 제우스의 와이프인 헤라는. 그래서
이 헤라가 하도 바가지를 긁고 막 이러니까 제우스는 어떻게든 그 눈을 피해서 오만 걸로 다 변신을 해서 그렇게 그 여자들을 꼬드겨갖고 자기 욕망을 채웠던 사람이에요. 그냥 접근을 하면 경계를 하니까 암소로 변신을 해서 다가갔어요. 그래서 에우로프가 되게 정말 이 하얀 암소는 너무 순하고 착하게 생겼다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순간 확 등에 태워갖고 바다로 막 가버리는 거예요. 친구들은 차마 저기까지 따라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 제우스와 에우로페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미노스입니다. 3명이나 낳았어요, 아이를. 삼형제를 낳는데 그 중에 이제 막내가 미노스이에요. 이것이 미노스 왕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런데요. 이제 이 미노스 왕이 크레타 왕국을 건설하던 당시에 자기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이지만 어머니는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신은 아니기 때문에 힘이 반쯤만 있었던 거죠.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의 왕국을 만들면서 포세이돈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그래 내가 너 도와주면 너는 나한테 뭐 해줄래? 그랬더니 미노스가 굉장히 근사한 황소를 주겠다. 굉장히 소에 집착을 하는 이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포세이돈이 도와줬는데 나라가 딱 만들어지고 보니까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주는 게. 그래서 치미를 떼고 있었어요. 근데 포세이돈은 하니까 너무 괘씸한 거예요. 자기는 왕국을 건설하게 해줬는데 황소 한 마리를 아까워서 안 주니까. 그래서 이제 와갖고 너 왜 안 내놓니? 하고 따지는 대신 신들은 항상 한 수 위에 계략을 쓰잖아요. 거꾸로 아주 멋진 검은 황소 한 마리를 선물로 보내요. 미노스 왕에게. 그런데 그것이 엄청나게 치사한 수법이었던 거예요. 여기 이 황소 보이세요? 까만 황소? 그쵸, 보이시죠? 네. 거만하게 서 있는. 이게 선물이에요. 포세이돈의 선물. 이 앞에 여자는 누구냐? 미노스 왕의 왕비예요. 그래서 파시파에라는 이름의 아까 그 메데이아와 관계가 있던, 그러니까 메데이아의 아버지의 여동생이죠. 그래서 이 왕비가 이 황소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정말 바보 같지만 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죠.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사실 우리도 정말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랑에 빠지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이 굉장히 상상력을 발휘해 주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기가 그래요. 이 여자는 파시파이고요. 이것은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은 진짜 황소가 아니라요. 암소인데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진짜 같죠? 이 사람은 누구냐? 다이달로스라는 사람인데요. 미노스 왕이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정말 천재 발명가예요.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카루스의 날개 아시죠, 여러분? 밀랍으로 된 날개로 하늘을 가다가 말 안 듣고 너무 태양에 가까이 가서 녹아서 떨어졌잖아요. 그 이카루스가 이 다이달로스의 아들이에요. 자기 아들하고 자기를 위해서 날개를 만들어서 그것도 다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도망치려고 만든 것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천재적인 재주를 갖고 있는데 도덕적인 가치관은 빵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른 이런 선악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누가 뭘 하라고 하면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파시파에를 위하여 암소를 만듭니다. 이유는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파시파에가 이 암소 안에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그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목적을 달성하고 파시파에는 그 결과 이 미노타우로스가 태어납니다. 황소와 파시파에 사이에서. 그래서 미노스 왕은 그런데 왜 얘를 죽이지 않고 미로 속에 가두었느냐?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출생의 비밀. 미노스 왕이 왠지 소에 약하거든요. 아버지 제우스가 소의 모습으로 자기를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이제 제가 짐작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다에달로스는 나무 암소를 만든 다에달로스는 이 미노스를 가두기 위해서 또 미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미로를 만들었고요. 그랬는데 마지막에 결국 또 뭔가 크게 잘못을 해서 아들하고 같이 미로 속에 갇히게 돼요. 자기가 만든 미로에. 자기도 여기를 나갈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날개를 만들어서 탈출을 하다가 아들은 죽고 이 사람은 결국 또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만들어 달린 거 다 만들어주고 오래오래 살았대요. 건선징악은 잘 없어요, 신화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클림트 것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미노타우루스를 죽이는 영웅. 자, 이 우람한 근육. 테세우스예요, 테세우스. 이 사람은 영웅이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몇몇 영웅들 중에 한 명인데요. 이 테세우스는 지금 이제 오늘 할 얘기에는 들어있지 않으나 제가 쓴 이야기 중에 또 한 여자 이야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입니다. 누구냐면 아까 미노스 왕하고 파시파의 사이에서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아리아드네라는 아주 예쁜 딸인데 그 아리아드네가 이제 그 나라에 있을 때 미노타우로스는 미로 속에 갇혀 있을 때 이 크레타 왕국에서 이제 미노타우로스에게 밥을 줘야 되니까 약소국인 아테나이를 괴롭혀서 재물을 받았어요. 자기 나라의 사람들을 죽일 순 없으니까. 그래서 너네 나라에서 공물을 바쳐라. 소년 7명과 소녀 7명을 7년에 한 번씩.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14명의 아이들이 실려왔어요. 그런데 이 테세우스는 그 나라의 왕자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공물의 한 명이 되어서 이 나라로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미로 속에 들어가서 얘를 죽인다고 한들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것을 아리아드네가 도와줍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죠. 실타래를 주고 문에다 묶어놓고 그걸 따라서 쭉 들어가라. 그래서 나올 때는 그 실을 잡고 나와라. 그래서 이제 사실은 테세우스는 강력한 힘으로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기는 했으나 괴물을 죽였기 때문에 영웅이 된 건 아니고 아리아드네로 인해서 된 것이죠. 모든 영웅들이 그러하듯이 여성들의 도움이 있습니다. 미노타우루스가 맨날 갇혀 있었고 그랬을 텐데 사실 그렇게 강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봤자 소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신화를 두고 우리의 시니컬한 니체 아저씨는 미로 속에 갇힌 남자는 길을 찾으려 하지 않는다. 다만 아리아드네를 찾을 뿐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예, 그런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테세우스는 결국은 모든 그 마지막에 이제 이 미노타우루스를 죽임으로써 영웅이 됐었으나 제가 더 많이 감정이입을 하고 더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은 미노타우루스 쪽이었어요. 그가 사실 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 잘못도 없고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괴물로 태어나서 미로석에 갇혀서 계속 혼자 살았는데 뭐 누가 말하는 법도 안 가르쳐 줬을 테고 누구를 또 어떻게 사람하고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안 가르쳐 줬을 테고 배는 고픈데 그냥 하필이면 들어온 것이 소년들이어서 뭐 잡아먹었을 테고 그러다가 테세우스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었던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저는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요, 이제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요, 다이달로스가 만들었던 미로가, 미로라고도 하고, 미궁이라고도 하고, 뭐, 라비린토스라고도 하고, 이러는 건데요. 그것도 자기가 황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또 미로를 만들어야 했고, 그러다가 또 자기가 갇히고, 그러다가 아들이 죽고, 이런 것들이 참 재밌다고 하면 좀 나쁜가? 어쨌든 그런 느낌이 들고요. 다이달로스도, 그래서, 네, 마지막에는, 미노스가 이제 계속 추격을, 네, 그러네요. 제가 이거를 잠깐 빼먹었는데, 아리아드네에게 실타래를 들려서 보내라고 테세우스에게 그 방법을 알려준 사람도 다이달로스였대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고 미노스 왕이 이제 괘씸해서 얘를 미로에 가뒀는데, 물론 실타래 없는지 철저히 점검을 하고 알몸뚱이로 가뒀겠죠, 아들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밀랍하고 깃털로 만든 날개를 달고 하늘로 막 날아 올라갔는데, 이 이카로스는 욕심을 부려서 태양으로 가다가 날개가 다 녹아버려서 추락해서 죽고, 다이달로스는 멀쩡하게 살아서 시칠리아 섬으로 숨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표시로, 자기를 거기에 숨겨준 데 대한 감사의 표시로 굉장히 아름다운 시칠리아의 건축물들을 지어줬다고 하네요, 다이달로스가.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남기게 됩니다.